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에 대한 존재예요. 노란색 체크하세요.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전제로 손해보상 책임을 이행을 할 때 그 대위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머지 효과는 이제 넘어가 됩니다. 재보험 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14강. 책임보험. 책임보험. 자, 용어 좀 볼게요.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로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목적으로 손해보험 계약을 말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것이 책임보험이다. 우린 손해보험을 보통 책임보험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책임보험에서의 방어 의무입니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이제 피해자 사이에 책임 확정 절차를 개입해서 둘 사이를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보험자가 개입해서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을 방어합니다. 누가 방어해줘요? 보험자가 방어해줍니다. 누굴 위해서? 피보험자를 방어해줘요. 그게 책임보험에서의 방어예요. 누가 의무합니까? 보험자가.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당사자들끼리 얘기 안 하죠.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하죠. 이게 방어하고 있는 거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방어하고 있는 거지.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협조무. 자, 만약에 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협조해야 되겠죠. 그 대신 협조해줘야 돼. 방어해주는 대신에 피보험자는 협조를 해줘야 돼. 그게 협조 의무예요. 자,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결국 보험자를 부담시키게 되므로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변제, 승인, 화해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무의 확정과 손해의 조사 이런 것들을 보험자와 협의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누가? 피보험자가. 피해자 직접 청구권. 자,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 이게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에요. 예, 중간에서 피보험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보험에 대한 개관. 자, 빨간색으로 체크하세요. 책임보험이란 체크해 주시고, 자, 두 줄 내려와서 또 빨간색 체크하세요. 손해보험 계약이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그냥 손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줄 내려와서 끝에 노란색으로 책임보험 계약은, 자, 계속 갑니다. 체크해주세요. 피보험자가 자기 자신의 책임 부담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으로 타인을 위한 손해배상 계약과는 구별된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책임보험 계약은 내가 지금 뭐예요? 자신한테 책임이 부담하는 위험을 전가하자는 거예요. 어디다가? 보험자한테. 보험회사에다가 전가하겠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간에 빨간색으로 손해의 종류에 따라. 자, 또 빨간색으로 밑에 가입의 강제 여부에 따라서 또 중요합니다. 또 빨간색으로 보험자의 보상 한도의 유무에 의해서. 자, 이제 설명합니다. 손해의 종류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대인 배상 책임보험, 대물 배상 책임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는 이제 가입의 강제 여부에 따라 가지고 강제 책임보험, 임의 책임보험, 그리고 이번에 보험자에 대한 보상 한도에 따라 유무에 따라 가지고 유상 배상 책임보험, 무상 배상 책임보험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류가 이 개념만 알면 뒤에 부분은 이달락에서 쉬워요. 여기 설명이 요거 다거든요. 책임보험이. 자, 이제 밑에 책임보험의 성질 밑에 첫째 줄 체크해서 들어가세요. 책임보험은 임보험과는 구별되는 손해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책임보험은 재산보험이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책임보험은 소국보험이다. 다 빨간색으로. 자, 노란색으로 책임보험은 재산보험 옆에 책임보험은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전 재산에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보험에 속한다. 자, 이제 소국보험이라는 거는 노란색 체크하세요.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소국보험에 속한다. 우리가 앞에 적극보험, 소국보험이라는 거 한번 잠깐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넘어가? 277페이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한다 그랬죠? 자, 직접 청구하는 이 부분이 또 이제 잘 다뤄요.
자,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합니다. 그래서 27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이제 체크해 주세요. 그 결과, 자, 이러한 결과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갖도록, 배타적 권리, 누가 터지 못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해자의 보험금 유용을 방지하고, 그렇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그 방안에서 우리는 이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는 거죠. 피해자에게 주어지죠. 자, 이제 마지막 방가로 3, 직접 청구권에 대한 법적 성질을 보면 노란색으로 체크해주세요. 직접 청구권에 대한 법적 성질. 자, 중간에 체크해주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설, 보험금 청구권설, 이 두 개로 나눠진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판례 볼게요. 그 판례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판례는, 체크해서 판례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 청구권을 파악하고 있고, 그 기산점을 손해사고 시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손해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빨간색으로 10년,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 가해자 등 안때로부터 빨간색으로 3년, 10년 3년입니다. 이건 이제 민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상법이 없다 보니까 이 민법에서 온 거예요. 민법에서. 자, 이제 직접 청구권에 대한 한도와 협조 의무가 있었죠. 그걸 또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 또한, 체크해서 또한 보험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부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체크하세요. 피보험자도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증인, 출석에 대한 협조를 해줘야 돼. 보험자를 위해서 협조해줘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만약 청구해서 만약 지급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보험금 지급해줬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